자, 1910년대 민족운동인데 국내 단체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국권을 침탈당하고 대한광복단 1913년 송죽회 조선국민회 조선국권 회복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광복단이 1913년에 만들어집니다. 최기중이 대한광복단을 만들어 놓고 이 대한광복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전한 것이 이 대한광복회예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고 모든 것을 싹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송죽회는 숭이 여학교 여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국민회 평양 송실학교 학생, 졸업생, 조선국권 회복단, 시회, 그러니까 이제 시동호회를 가장해서 활동했던 단체인데 우리가 이제 이 단체는 시기 구분할 때 선택지에 나오는데 송죽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번 시험 보면 1.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고 역시 조선국민회, 조선국권 회복단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거면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의 단체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꼭 전체 다를 기억하셔야 되고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선택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이때 볼 수 없는 내용은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옳은 설명이겠죠. 그럴 때 이제 선택지로 나오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그 조직 그래프 같은 거 싹 다 표 이런 거 내주고 아니면 대한광복회 최기준의 대한광복단이 확대 개편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다 풀어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출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싹 다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독립의군부 가, 나는 대한광복회 그래서 가, 나 해서 찾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독립의군부 먼저 볼게요. 1912년 임병찬이 양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의병장 출신인데 당시 이제 고종은 이제 1912년이니까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한 상태죠. 고종이 밀명을 보냅니다. 임병찬에게 뭐라 밀명을 보내냐? 왕정을 복구하자라는 왕정 복구에 대한 내용. 그래서 단체를 만듭니다. 고종의 밀명으로 왕정 복구 이름하여 복벽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고주의, 복벽주의 그렇죠. 그래서 왕정을 복구하자라는 내용의 그 단체를 만드니 그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1912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했던 단체의 활동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일본 총리 대신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목숨 걸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정리하자면 독립의군부 고종, 밀명, 임병찬 1912년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했고 이들이 추구했던 건 왕정 복구였다라는 거죠. 대한광복회는 싹 다 외우셔야 되는데 1913년에 대한광복단 최기중의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해서 박상진이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군대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조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들이 했던 목표는 뭐였느냐? 공화정체입니다. 왕정 복구가 아니고 공화정체고요. 그리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친일파 처단하고요. 이것이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의 내용은 싹 다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제 국내 단체를 했고요. 우리가 국외 단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주 그리고 상하이까지 이렇게 다 조직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서간도부터 볼게요. 서쪽에 있는 간도죠. 삼원보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서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시고요. 경학사, 이회영, 그리고 이시영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서간도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엄청 많이 준 분들인데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회영과 이시영 형제인데 이들 6형제 및 1가족 전체가 이 1910년에 나라를 뺏겼을 때 회의를 합니다. 집안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어마막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가들인데 이들이 싹 다 모였어요. 이 6형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 엄청난 돈 필요 없다라는 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체 거의 그 전체의 가족들이 일가족들이 만장일치로 그래 우리 재산을 모두 환원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6형제 및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을 하는데 당시에 전 재산을 다
그 재산을 다 돈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600억을 만들어요. 집 다 팔고 돈 만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서간도로 갑니다. 그래서 서간도에 정착을 하는 정착 자금으로 싹 다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전, 서숙,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회영, 이시영 형제의 돈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민회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신민회 자금 대부분은 이분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회영, 이시영 일가가 형제들이 서간도에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학사를 조직합니다. 경학사, 그렇죠? 1911년 경학사 만들고요. 신흥강습도도 만들지요. 이게 어디에서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신민회가 있다라는 거죠. 신민회, 신흥강습소, 군대를 조직했어요. 단체를 만들고, 그렇죠? 자, 부민단을 만듭니다. 1912년 경학사 계승했고 백서농장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안 썼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1912년 이제 부민단이 만들어지고 부민단 예하에 군대가 있어요. 그것이 백서농장이에요. 이름은 농장인데 왜요? 일제 탄압이 있으니까 눈이 시퍼렇게 서슬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일제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농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농사 짓는 농장인 것 같은데 저 뒤에 가보면 군사 훈련 지역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부민단 하에 군대가 있고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한족회로 나중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족회로 통합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족회에 있었던 이 군대를 만든 서로군정서인데 이게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규합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군전서로 개편이 된다는. 그래서 경학사 반드시 아셔야 되고 서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민단 됐고 서로군정서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서간도, 경학사,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괜찮아. 신흥강습소 이렇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간도 공부할게요. 자, 북간도는 이제 서간도 있었고 북간도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계열의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 북간도입니다. 그래서 대종교라고 하면 나철 오기오 선생이 조직한 단군 신앙이지요. 이 단군을 믿었던 종교, 단군을 믿었던 민족, 우리 그 단체들이 조직을 하니 그것이 중강단이에요. 중강단이라고 하면 일종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식으로 조직한 중강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종교 계열의 군대가 중강단이었다. 자, 무호독립선언인데 1918년에 만주 길림에서 민족 지도자 39명 모여서 무오년에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1918년이고 자, 그리고 1919년에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군을 이렇게 창단을 하는데 이거 군대죠. 우리가 알죠? 뭐예요? 청산리 대첩. 그렇죠? 중강단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 북로군정서군이에요. 그러니까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은 대종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에 서전, 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으니 부자라는 게 서간도 받고 북간도 봅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강단 군대가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가면서 좀 이따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군부도 여기 있었고 대한국민회가 있었고 서전, 서숙, 명동학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고 우리는 북간도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국 볼까요? 중국에는 신한청년단이 있어요. 상하이에 신한청년단을 만들어놨고 청년단, 청년당 다 똑같아요. 여운형, 신초 중심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파리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에 김규식을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견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김규식 선생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 놓고 자, 연해주로 봅니다. 연해주 이제 러시아 쪽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자, 그쪽에 한인타운은 이름이 뭐였다? 신한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권업회를 만들었고요. 유인석, 이상설이 중심돼서 권업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해주구나. 뭐를 했다 모르셔도 되고 권업회 나오면 연해주구나. 이렇게 정도는 아셔야 되고 대한광복군정부가 만들어집니다. 1914년 다 알아야 돼요. 이상설, 이동희 이분들이 정통령이 뭔데요? 대통령, 부통령, 이동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부잖아, 정부.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 정부와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됐으니 정부 조직 1914년에 연해주에서 이상설과 이동희가 정부통령으로 활동
활동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통합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연해주 지역의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 우리가 이 내용 모르면 공부 절대 안 한 거죠.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송병일을 추대를 하고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파리강화의 고창리를 또 파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이 내용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연해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연해주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배로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육지도 가깝고 배로 이동하기도 훨씬 수월하다는. 자, 그리고 이제 미주로 봅시다. 하와이예요. 하와이. 미주. 그렇죠?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하와이 공식 이민이 하와이는 이 그 다른 그 곳하고 좀 틀려요. 다른 지역하고 틀린 게 왜 그러냐면 하와이는 대한제국에서 황실에서 후원을 합니다. 이민을 후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이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와이에 이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의 이민 간 1세대들은 일제강점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 1903년에 이주를 했었군. 국권이 침탈당하기 전에 이주를 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돈 많이 번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날씨는 덥죠. 습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보다 훨씬 못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노동자 생활을 했었던 것이 하와이 이민 1세대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의 이민 1세대들이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깨끗한 나라 같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지요. 그러니까 황인종이 이주를 했으니 뭘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차별을 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노동자 신분이면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 그럼 노동자 신분이면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대한제국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으니 혼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서 야, 쟤들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야, 니들 그 청년들 하와이 청년들 우리한테 사진을 보내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동경의 대상이잖아.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처녀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 사진 보고 결혼할래? 저 결혼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딱 찍어가지고 사진만 보고 그쪽으로 가서 그 남편감을 찾아서 결혼을 해서 이것이 이제 사진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가보면 사진하고 틀리죠? 사진은 20대 사람인데 가보니까 40대, 50대. 어쩔 수 없지. 갔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지.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아무튼 하와이 사진 신부.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했어요? 시험 나왔었어요. 2번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진 신부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국권이 침탈된 이후 상황입니다.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집니다.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분들이 초창기에 가서 미주에 있는 동포들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큰 단체를 만드니 그것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래서 외교활동도 하고 의원금 모집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갈등이 좀 이따 생겨요. 그래서 안창호가 흥사단을 조직을 하는데 지금도 흥사단 있어요. 봉사단체 있어요. 안창호의 흥사단의 그 길을 이어받아서 계승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참 좋은 단체죠. 자, 흥사단 안창호. 그래서 미국 교포민 유학생 중심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를 했던 흥사단이다. 그렇죠? 군인도 양성하고요. 교민도 교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도 했었고 자, 대조선 국민군단인데 이것은 하와이에서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박용만 선생이 자신의 사비를 모두 텁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군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그 재산을 모두 군대에 만드는 곳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기를 러시아, 소련 쪽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10,000원? 한 총 하나에 10,000원, 몇천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모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박용만 선생 모든 재산을 다 군대를 만들었으니 우리나라에 미국, 하와이에 최초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그래서 박용만이 그 하와이의 군대에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다는 거죠. 1919년 구미 위원부가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 산하의 구미위원부를 두는데 이것은 외교부, 미국 외교부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워싱턴 DC에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미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공부를 할 겁니다. 3.1운동. 그래서 배경, 국제 정세예요. 자,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1운동은 전개 과정, 일단 배경이 있죠. 그리고 전개가 있어요. 전개, 뭐 경과, 그리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배경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전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과 결과를 시험 문제에 많이 내니까 우리가 배경과 결과를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제정세요. 민족자결주의 1918년입니다. 그러니까 1918년이면 1910년 일제치가 계속 지속돼서 우리 민족이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할 때요. 막 맨날 두드러 맞으니까 열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요. 그때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리잖아요. 그때 이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윌슨,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죠. 그것이 뭐예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발표한 14개조 성명 중에 내용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실질적으로 승전국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었고 패전국에게만 승전국은 이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야 어디에 간섭하지 마. 민족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냅둬야 돼.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 포기해라 라는 얘기지만 자신들은 식민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련은 소수민족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1917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7년, 18년에 이런 거대한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깨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됐다.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저항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과 소련 이 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소련 쪽은 거의 얘기가 없었고 지식인들은 죄다 미국 쪽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18년에 드디어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맞다. 저런 강대국들도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이때가 기회다. 모여서 독립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9인이 만주에서 모여서 먼저 1918년에 무호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1918년에 무호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박은식, 신채호 등 39명. 자, 그리고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승하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독살설이 유포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분노하죠. 왜요? 고종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구한말은 구한말대로 넘어가고 우리가 1900년대 들어와서 일본 놈들 얼마나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사늑약,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까지 눈을 돌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일본 놈들이 저 고종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끌어내렸단 말이야.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을 먹여서 죽였단 말이야. 이 일본 놈들 아주 쳐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완전 분노하게 되는 것이 이 고종 황제의 승하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니까. 자, 외교 활동을 하죠.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3번인가 나왔어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고 독립선언서를 제출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 고종 황제의 승하와 더불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1919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일본 중심 한복판에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외치는 누구예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청년 독립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금 2월 8일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18년 2월 8일 이런 청년들이요. 도쿄에서 모여가지고 만세를 냈다고. 그러면 이 당시가 1919년인데 그러면 일본 놈들이 가만 놔뒀겠냐고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엄청 창피하죠.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지금 때가 됐다. 모이자.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김인년 연재요. 1919년입니다. 독립을 발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 독립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 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이유는 당시에 이 국제사회의 질서에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가 평화를 표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 활동을 이 3.1운동 뭐 이런 것들을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들을 외쳤을 때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이런 데서 우리를 도와서 일본을 조금 밀어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작성을 했고요. 한용운 선생이 공약 3장을 추가해서 만든 것이 김이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입니까? 조선 이렇게 해서 평등의 똑똑히 밝히며 이에 우리가 일어난다. 대한독립 만세 요거죠. 자,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됐는데 고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을 만세로 하자라고 했는데 당시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그 지도계층이 유교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3월 3일 고종이 장례를 치르는 3월 3일에 그때 시끄럽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3월 2일로 했는데 3월 2일은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일이잖아요. 3월 2일은 주일이니까 좀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로 잡은 것이 고종의 인산일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왕의 장례일이 인산일이 무엇이냐면 왕의 장례일이에요. 장례일은 보통 3월에서 5월을 합니다.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수를 세어보면 몇 명이냐. 29명이다라는 거예요. 4명은 지방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못 참석하고 29명만 모여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하는데 그 한용운 선생이 읽어요. 그리고 선창하고 다른 분들이 만세 이렇게 전기하는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거죠. 이 양반들이 거기서 만세운동하고 어떻게 해요? 종로경찰서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잡아가시오. 배경 자체가 비폭력 평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조선총독부에서 우리가 만세운동, 우리의 독립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것만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 정도에서 끝냈으니 저 공원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진 체포를 하죠. 자수를 해요. 종로경찰서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순진했던 민족 대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세운동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지도자들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없어요.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대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이 탑골공원에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거 봐요. 어마어마한 수가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읊습니다. 학생 한 명이 올라가서 이 시끄러 무슨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 학생들이 젊은 혈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만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안에서 엄청나게 보세요. 뭐 서 있을 때도 없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는 뭘 들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저기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만세 운동이 생기니까 만세가 시작되니까 주변에 새 모이고 주고 있었던 노인분들,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하고 있었던 청년들, 이 뭐야? 만세 나도 해야겠네. 그러면서 막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가 읊어지니까 만세 삼창 합시다였는데 만세 3만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막 하니까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 나갑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싸그리 모여서 탑골공원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락역으로 가요. 그 다음에 덕수궁을 가고 숭례문을 가서 이쪽 한 바퀴를 돌고 오는 코스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학생이 읊었다고 그랬죠. 정재용 열사가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래서 만세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시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 3월 1일 날입니다. 자, 그 일본 놈들은 깜짝 놀래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일본 놈들은 알고 있었어. 왜? 전화 왔잖아요. 저희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너네 계획 얘기해.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 한다. 뭐 이렇게 수사하다 보니까 탑골공원에서 모여있어 하려고 했었는데 중단했다.
계획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일본 순사들이 야 여기 가서 뭐 하는지 봐봐 했을 때는 벌써 시위대가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한독립 만세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곳곳에 있었던 상인들 혹은 우리 민족 조선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니 군중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촛불 집회했었죠. 그렇죠? 그 정도가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보세요.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순사들이 막 마구잡이로 가기 시작하는데 병력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전화기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폭도들이 그냥 난을 일으켰으니 우리 병력 가지고 안 된다. 일본 본토에다 전해서 군병력을 빨리 보충해달라. 그러면서 부랴부랴 군함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총독부에서 얘기해가지고 전국에 요쪽에 총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헌병 숭사들이 싹 다 오게 되는 이 모습이에요. 이 많은 군중들이요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군중을 에워싸고요 총칼로 무장한 헌병대들이 거기에서 총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다다닥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이게 3월 1일 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하면 대한독립 만세에서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학살극이 자행됐던 날이 3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 3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4월, 5월까지 계속 3.1 운동을 합니다. 일본 놈들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개, 돼지 잡듯이 그냥 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이걸 본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냐고. 이거를 외신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제정신들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얘들 완전 미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1910년대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1 운동입니다.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날이 3월 1일이에요. 우리가 3.1 운동 됐습니다. 1단계 종교계 대표 학생 중심으로 도시에서 시작이 되고 2단계는 3월 1일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내일, 모레, 글피해서 어디냐면 이제 서울에서 시작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대전, 부산, 대구, 목포 할 것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쪽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곳곳으로 다 퍼집니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3단계예요. 자, 이때 만약에요. 우리가 태극기가 아니고 짱돌 하나씩만 들었어도 몽둥이도 필요 없어. 짱돌 하나씩만 들었어도요. 얘들 바로 직사시켰고 세상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비폭력 평화투쟁이 아니고 만주 길림의 무독립선언처럼 무장투쟁으로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인데 대신 또 단점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했을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 조선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조금. 그러니까 역사는 되게 아이러니예요. 뭐가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안타깝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하여튼 일제 탄압이 있었는데 일본 본토 군대가 동원해서 완전히 쑥대밭으면서 사람들 대학살을 하는 날이 3월 1일이었다는 거죠. 유관순 열사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 볼까요? 1919년 3.1 운동 중에 일제에 의해서 부모가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누나죠. 유관순 열사가 거기에서 태극기를 막 손수 만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유관순 누나 앞에서 유관순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가 총 맞고 칼에 찔려서 죽는 일본 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아버리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요. 가서 같이 죽여요. 나도 죽고 말지. 그렇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미쳐버리죠. 대한독립 만세를 미친 듯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심을 겪게 되죠.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얘기를 해요. 왜 3년? 3년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해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유관순 어리잖아. 어린 여자애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사한테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사한테 재판을 받느냐라고 따졌던 분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장에서도 만세를 했어요. 너 잘못했지. 이제 뉘우치지. 대한독립 만세. 이게 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형을 더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소에서는 보통 형량이 깎여야 되는데 오히려 괘씸죄 추가 7년 받아요. 복역 중에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우리
예, 유관순 열사 이렇게 있죠. 팅팅 부었잖아. 이게 살이 원래 쪄가지고 이 통통한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원래 이 모습이고 원래 이 모습이래요. 근데 이걸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고문 당한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유관순 열사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고문 당해서 팅팅 불어 터지고 그리고 이제 고문으로 인해서 세도분 형무소에서 형을 마감하죠. 자,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으니 이런 천일 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얘들이 화성 제암리에 사람들이 또 화성 제암리 또 조그만 동네야. 거기에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가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거기에서 싹 다 야, 니들 안 되겠어. 절로 들어가. 그래서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그 교회에다 총질을 해버리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교회죠. 교회라고 이렇게 말로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 에이, 선생님, 교회면 시멘트 아주 총질해가지고 뭐 이때가 시멘트가 어딨어? 이걸로 다 이런 집이었지.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사람 집어넣고 잠그고 그냥 총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은 애기 있죠. 갓난애기니까 얘가 뭔 죄가 있냐.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얘는 살려달라. 그래서 창문을 던져요. 그 총질하고 있는데 죽기도 바쁜데 이렇게 살린다고. 여러분들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나 같아도 그러겠어. 내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거. 얘는 난 던지겠어요. 살려달라고 목숨만 건지게 딱 던졌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뭐 했는 줄 알아요? 이 헌병 순사들이 날아오는 애기를 공중에서 총칼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애기 죽인 다음에 다시 그 안에도 넣고 총질하고 그 다음에 불 질러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됐다라는 거죠. 아주 이놈들이 사람이냐고. 자,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했고요. 독립운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3.1운동입니다. 3월 1일 날 우리가 부장을 했다면 아니면 돌멩이 아니면 몽둥이 하나만 들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어딨어? 이제부터 뭘로 가냐면 무장투쟁 쪽으로 바뀌어요. 안 된다. 지금 받지 않냐. 우리가 평화를 수호하자고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려고 저항을 했었는데 일본 놈들 보니까 저게 사람 놈들이 아니더라. 개와 돼지들이더라. 어떻게 사람을 놓고 우린 무기도 안 드는 사람들한테 총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싹 다 죽였더니 말이 되냐. 그렇다면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인간 대접을 했던 우리가 멍청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평화 노선을 버리고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 쪽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무장투쟁을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휘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원 가지고 독립운동을 조직화해서 했다면 얘기는 틀려졌을 것인데 이 모든 게 다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조직화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보셨잖아요. 독립 그 기지들이 이렇게 많아봐야 뭔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독립 기지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응집해서 정부 같은 걸 조직하고 거기에서 지휘 체계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활동을 하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의기투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직화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죠. 서울에 이 국내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서울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정부를 조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중국 만주 쪽과 연해주 쪽 통틀어서 이들이 이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모이게 되죠. 이쪽은 또 일부는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쪽 연해주 쪽에는 대한국민의회 한 곳으로 거의 통합이 되고 이쪽에 분산되어 있던 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분산되게 되고 그래서 크게 굵직한 세 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 세 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싹 다 통합하게 되는데 이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릴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3.1운동을 기점으로 결론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상하이에. 만주, 연해주 지역, 미국 할 거 없이요. 대한독립 만세가 계속 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국까지 해서 국기 들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국제사회에 알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국외 독립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만세를 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만세운동하면 진짜 대놓고 자살행각이잖아. 그런데 했어요.
자, 실력 양성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농민 노동운동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확산됩니다. 기존의 복벽주의 이런 거 필요 없더라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주의되는 공화정체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제국주의 운동, 우리나라 운동이 3.1운동이요. 중국의 5.4운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비폭력 평화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일본 놈들을 두고 전 세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이 그냥 죄송해요. 단순히 개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왜? 이 전 세계 여론이 일본을 싸잡아서 이 쳐죽일 놈들아 니들이 사람들이냐 식민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본이 고립 상태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평화운동이 좋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5.4운동을 보고 배워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반제국주의 운동의 최초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3.1운동. 대단한 운동이었다. 자, 반제국주의 운동, 5.4운동, 인도의 운동도 영향을 줬고요. 통치 방식의 변화, 일제 무당 통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만적인 문화 통치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실수였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아무리 그랬다고 그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죽이는 그런 몰상식한 국민이겠니? 맞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하지만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향, 그러니까 배경과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꼭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면 3.1운동이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 통치가 시작됐다.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줬다. 이것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정부 통합했지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시로 회동해서 임시정부 통합했고요.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됐고 이승만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동희, 임시의정원이 있었고요. 법원이 있었고 국무원이 있어서 다시 얘기했으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삼권분립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을 했는데 연통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요인들이 여기의 요인에게 알려주고 여기 요인이 여기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밀 열람만 연통제고요. 요쪽 사람들이 요쪽 가서 요쪽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났어요.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신호 딱딱하면 절로 따라오라고 훅 하죠. 그럼 따라가. 그럼 지하실에 뭐 문이 하나 있어. 있을 수가 없는 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 떠득떠득 하면 저기 떠득떠득 문 딱 열려서 동지하는 거. 비밀 접견 장소 교통국이에요.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의 최초 활동하면 연통제와 교통국은 반드시 나와요. 자, 회사 운영입니다. 일용양행 백상상회가 있는데요. 돈 모아야죠. 이 단둥에 단동 다 맞고 일용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죠. 여기에 사장은 조지 루이스 쇼입니다. 영국인인데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뭐예요?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건네준 고마운 영국인이에요. 자, 백산상회. 그렇죠? 아니지. 백산상회. 역시 여기에서 돈 모아서 임시정부에 갖다 줬고. 일윤양의 백산상회. 자,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1인당 1원씩 인구세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독립공채를 만들고요. 요것을 발행하고 니들이 요것을 돈 주고 요걸 주면 그러면 나중에 독립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연금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이게 다 초창기 활동입니다. 파리강화회의 대표 김규식을 파견했잖아요. 이 김규식 파견돼 있는 상태에서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은 이제 외무총장 자격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규식 지금 엄청 나오죠. 자, 구미위원부 이승만 이 구미위원부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외교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문화 사료 편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 자료를 다 관계를 해요. 그래서 한일관계 역사 자료집 이런 것들 정리를 했고 독립신문은 우리가 독립협회 신문과는 틀린 거예요. 요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찍어냈던 신문입니다. 군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배우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보시고 자, 임시정부가 잘 활동이 되다가 1920년대 초반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금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야, 임시정부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돈 그리고 활동 이런 거 활발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 무너졌다. 일본 놈들한테 발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 이런 정부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엄청 힘들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웃기지 마. 막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1923년 돼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장투쟁론, 외교 독립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창조파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 임시정부가 지금 나갈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냐라는 거죠.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 정부 조직을 개편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쪽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시다. 싹 다 없애버리고 임시정부 이따 있게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원래 이거 지금 일본에도 발각이 됐고 지금 활동이 부진하니 싹 다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름하여 창조하자. 창조파.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피 땀 흘려서 임시정부 이렇게 규합해서 하나의 통합정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 조직은 유지하되 잘못된 거 고치자라는 쪽의 개조파예요. 개조파. 그리고 이게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있는데 얘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이래?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참고 뻗어나가자. 현상 유지파가 갈등을 겪게 되죠. 자, 창조파. 이들은 좀 격하죠? 싹 다 때려 부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라고 무장투쟁 쪽이에요. 개조파. 아니다. 현행 조직은 그 유지를 하되 우리의 실력을 쌓고 외교로서 독립을 하자. 외교 독립. 그래서 안창호 이분들, 신채호, 박은식 이분들이 창조파고 안창호 이분들은 개조파예요. 자, 현상 유지파 그대로 하자. 그대로 버티자라는 쪽 김구, 이동영 이분들이 여기에 현상 유지파 쪽입니다. 결국엔 이분들이 갈등을 최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파는 참여하지도 않고요. 이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엔 결론을 못 얻어. 그래서 결렬되는 것이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임시정부는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그 자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했고 그리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승만이 미국에다가 그 청원을 하는데요. 어떤 청원을 하냐면 위임통치 청원을 합니다. 위임통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정부에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 니들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맡아서 통치해 주는 것이 어떻냐라는 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러면서 탄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은 이승만이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이 임시정부의 임시 2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요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국무령제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박은식 선생은 대통령직에서 금방 내려와요. 나 대통령 안 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무령제 바꾸고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되는데 국무령제로 바꿔도 별 소득이 없자 지도층이 얘기하는 거죠. 야 A, B 니들 요원 활동하기 힘들지. 왜 그런 줄 알아? 일반 사원 개념으로 돌아다니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니들 부장, 과장 이렇게 전 요원의 간부화를 시키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가서 이 난국을 극복해보려고 했었던 김구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활동 강화는 한인애국당과 여기 어딨어? 한국광복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해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국무령제로 1925년에 개편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이 임시정부 원전 변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국내 항일운동 전개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